그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고이동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나뭇잎이 부드러운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붉은 흙길 끝자락에 있는 소박한 집 손길에서 70세가 넘은 김 할머니가 특별한 외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색이 바랜 낡은 저고리와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검은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닳아버린 고무신은 고향의 굳세고 소박한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을 논밭에서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면하고 검소한 할머니를 모두 존경했습니다.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 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서울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큰 은행 하나은행 지점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는 검은색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입구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느릿하고 어색한 모습은 은행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은행 지점은 넓고 밝고 화려한 서울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그곳의 세련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은행 창구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부유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들어오자 할머니와 주변 환경의 뚜렷한 대조는 즉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할머니를 흘끗 쳐다보더니 서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놀라움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경비원 박 씨가 즉시 다가와 할머니를 막았습니다. 박 씨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은행이지 산책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 할머니는 멈춰서서 박 씨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박 씨 눈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손에 들린 검은색 낡은 가방은 할머니를 시골에서 온 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은행장님을 만나러요?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박 씨가 비웃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약속은 안 했지만 급히 만나야 합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볼 일 없으면 나가주십시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이 상황은 은행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3번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씨는 김 할머니를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지? 뻔히 쓸데없는 일로 왔겠지. 몇몇 손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한 남자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 보여. 여기 은행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아마 길을 잘못 들어온 거겠지. 세련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은 일부러 김 할머니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고 은행에 온 사람은 처음 봤네. 경비원은 왜 저런 할머니를 들여보낸 거야? 이러한 말들에도 김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차분하지만 굳건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못 믿겠으면 내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 이 씨는 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큰 은행입니다. 대출 받고 싶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는 할 일 없이 온 손님에게 시간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비웃었고 은행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침착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검은 가방을 안내 데스크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장님을 못 만나게 해주시면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할머니 말에 이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계좌에 있는 돈이라고요? 여기 계좌 없는 사람은 없지만 잔액은 얼마 안 될 텐데요. 이 씨는 옆 동료에게 킥속말로 말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겠지? 은행장님이 알면 바로 거절할 거야. 경멸적인 말들이 계속 들려왔지만 김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이 은행 내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줘. 이 돈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 은행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막았던 경비원 박 씨조차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김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즉시 시스템에서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직원 이 씨는 동료로부터 김할머니 계좌에 엄청난 액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 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억 원이 넘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멍해졌지만 곧 감정을 숨기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김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웃으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행장님께 보고해서 할머니 요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계좌에 진짜로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저 할머니는 부잣집 사람 같아 보이지 않잖아. 그때 이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행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 씨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김 은행장님, 손님 한 분이 은행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해보니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억 원이 넘습니다. 지점장 김 씨는 하던 일을 즉시 멈췄습니다. 김 씨는 사업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 이야기가 나오자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특별한 고객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빨리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혹시 사업가나 유명인이야? 이 씨는 당황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주 수수한 옷을 입은 할머니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VIP 손님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김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당황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 씨는 일어서서 겉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손님을 만나러 가자.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돼. 그동안 김 할머니는 접객구역에 앉아서 은행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가 나타나자 은행 내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오는 지점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씨는 김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하나은행 지점장 김 씨입니다.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김 씨를 쳐다본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빼러왔습니다. 이 은행은 내가 돈을 맡길 만한 가치가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 할머니를 따로 마련된 방으로 모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직원이 잘못된 행동으로 할머니를 불편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무엇을 개선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 은행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오늘 내 계좌에 큰 돈이 없었다면 그 직원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 씨가 최대한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습니다. 저희의 실수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돈을 빼가지 마십시오.
직원 교육을 즉시 실시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은행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던 이 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씨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돈을 다 빼가시면 우리 모두 직장을 잃을지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을까? 다른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비웃었던 젊은 여성은 남편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길래 계좌에 50억 원이 넘게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은행장실에서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이 돈은 내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으로 이룬 것입니다. 이 은행을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경멸은 내 결정을 바꾸고 싶게 만듭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위한 교육과 사고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많은 돈이 없었다면 그 직원들이 나를 은행 문턱이라도 넘어오게 했을까요? 할머니의 말은 강렬한 경고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은행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곳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행장실을 나가기 전 김 할머니는 김 씨와 직원들이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머니는 일어서서 검은색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침착함과 위대함은 은행 전체를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확고한 말을 듣고 나서 김 지점장은 약속만으로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지점장은 즉시 영업장에서 작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과 김 할머니 앞에서 말입니다. 김 지점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이 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우리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김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잔액이 많은 VIP 고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든 직원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 재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김 씨의 말에 영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서도 김 할머니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이 씨는 수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겉모습으로 할머니를 판단한 것이 잘못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손님들의 신뢰와 만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일하면 손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업적인 교훈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점에 있던 손님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김 할머니를 비웃었던 몇몇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비웃었던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 할머니를 뵈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침착함과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김할머니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농부 여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 인내,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논에 모내기를 하고 채소를 심고 품팔이도 하고 복권도 팔았습니다. 어떤 날엔 쌀 살 돈도 없어서 풀만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늘 포기하지 말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에 잠겼지만 여전히 굳건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지점장은 김할머니에게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할머니의 검소한 삶에 감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씨,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멋지게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복은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김할머니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김할머니는 갑자기 검은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김씨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5억 원입니다. 이 돈을 기부해서 어려웠던 옛날의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희망을 갖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하나은행이 할머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돈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할머니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김 할머니의 행동에 은행의 모든 직원과 고객들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 젊은 손님은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떠나기 전 김 할머니는 모두가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말들은 강력한 메시지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점장, 직원, 그리고 손님들 모두가 이 평범한 여성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은행을 떠나자 사람들은 마치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새겨진 듯이 모두 제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김지점장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하여 서비스 품질과 직원들의 태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직원 이 씨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신의 직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 강좌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절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김 할머니가 떠난 후 김 지점장은 즉시 지점의 모든 직원을 소집하여 그날 바로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직원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김 씨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연단에 올라 진지하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단순히 중요한 고객을 실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업의 핵심 가치인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훼손했습니다. 김 씨는 말을 멈추고 각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치나 외형에 너무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평범한 할머니께서 사람의 가치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점장님, 저희가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직원이 김 할머니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모두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사과 편지는 작성되어 그날 바로 김 할머니께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지점 전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존경하는 김 할머니, 저희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할머니께서 무시당했다고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모든 고객은 누구든 존경받아야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할머니의 포용력과 인품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김 할머니께 꽃다발과 은행 서비스 방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은행으로 다시 와달라는 초대장이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김 할머니는 화를 내거나 우쭐해하는 모습 대신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김 할머니는 손으로 편지를 써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김 씨, 당신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인간 존중과 인간애에 대한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날 이후 은행은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존중 및 편견 없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강의 중에 김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객을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진심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봉사하십시오. 그들의 겉모습이 여러분을 속여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 김 할머니를 경멸했던 직원 이 씨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교훈에 정말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고객 서비스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단골 고객은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세심해졌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할머니에 대한 기사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사랑이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원 교육에 활용하여 고객을 존중하고 사업에서 윤리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야기가 일어났던 은행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고객은 절대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큰 현수막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은행은 김 할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정기적인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지역의 부르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김 지점장은 김 할머니를 찾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깨닫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김 할머니 이야기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겸손함과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은행학과 대학생은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미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제 편견이 고객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은 김할머니에게 얻은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수백 명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은행과 소셜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그녀가 사는 지역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화합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웃인 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 마을 전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대하고 예전처럼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한 아이는 김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야. 진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돼. 무엇이 할머니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김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옳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그 말은 평범한 여성의 단언일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